스포츠 전북.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공동체 라디오 스포츠 전북을 진행하고 있는 스포츠캐스터 신봉철입니다. 스포츠 전북은 이제 1년이 넘어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귀에 가까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1시간 동안 전라북도에 펼쳐지는 프로 스포츠 그리고 아마추어 소식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유튜브로도 방송이 되고 있는데요. 참여하시게 될 경우에는 꼭 좋아요 터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도 전라북도 펼쳐지는 스포츠 소식 전해드리는데요. 먼저 전북 현대 소식. 원정 경기에서 3대1로 아주 깔끔하게 울산 현대를 이겼습니다. 그 소식도 분석해드리고요. 정읍에 있는 정주고등학교 배드민턴 팀이 남자 고등부 전국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아주 자랑스럽습니다. 그래서 정주고등학교 배드민턴 팀의 코치 그리고 주장 선수를 저희 스튜디오에 초청을 했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그리고 끝으로 프로야구 소식 전반기 마지막 한 주였는데요. 그 경기 내용 역시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전주 공동체 라디오 스포츠 전북입니다. 시민과 함께 만드는 공동체 방송국 전주 공동체 라디오. 네, 스포츠 전북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먼저 프로축구 소식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전북현대는 울산 원정 경기에서 울산 현대를 3대1로 이겼습니다. 강원FC와의 경기에서 패배를 말끔히 씻는 멋진 승리였다고 볼 수 있는데요. 특히 울산까지 원정 응원으로 온 5천여 명의 팬들에게 승리의 감격을 선물했습니다. 이 순간 정경구 교수와 함께 좀 대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네네. 자, 전북이 이제 울산과의 현대가 더비에서 3대1로 완승을 거두었는데 양 팀의 경기 중에 그 4연승의 기록이 또 있어요. 네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 더비가 경기 첫 번째 분위기 좀 말씀해 주시죠. 사실 지난 그 전북이 월드컵 시기에 보여줬던 강원과의 경기가 상당히 좀 아쉬움이 많았기 때문에 네네. 전북 팬들로서도 굉장히 우려가 컸던 그런 상황이었고, 또 특히 이제 이번에 울산과의 경기가 원정이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원정에서 이 경기가 상당히 전북한테는 큰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경기를 3대1로 이렇게 승리하면서 전북이 네. 또 다른 또 기회를 갖게 됐고, 특히 또 이날 보여준 전북의 이 경기는 올해 2026년도 전북 팬들이 가장 보고 싶어 했던 그런 경기력이 아니었는가 네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지난 16라운드 그 강원 FC전 경기와 비교하면 앞에서 이제 교수님이 짧게 말씀하셨는데 그 경기력 면에서 참 엄청난 차이가 있었어요. 몇 네. 가지만 좀 말씀해 주시면은. 사실 그 강원전에도 기대가 굉장히 컸을 거예요. 전북 팬들이고 또 전북을 좋아하는 축구 팬들은. 아시겠지만 월드컵 시기에서 상당히 긴 시간 팀을 재정비하고 네. 또 팀의 부족한 면을 다시 준비해서 좋은 경기력으로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고, 그게 첫 경기가 강원전이었다라고 하는 것에서 그날 경기력에 보여줬던 그 아쉬움 이런 것들이 일어났겠지만 최근에 지금 그 전북이 지금 울산과의 이 경기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새로운 다른 팀에 대한 모습을 보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긍정적이고요. 네. 사실 강원전에서는 다 아시겠지만 전체적 흐름이 네. 너무 만족하지 못한 그런 경기였기 때문에 그런 아쉬움 속에 있었던 거고, 네. 이게 지금 이번 경기를 준비하면서는 공수의 어떤 밸런스나 속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았다고 볼 수 있고요. 네네. 또 새로운 선수는
아니지만 그 월드컵에 다녀온 선수들이 참여하면서 팀에 대한 안정감이라든지 또 공격 밸런스, 속도 이런 게 울산을 압도하면서 그동안 우리가 갖고 있었던 전북의 그런 우려들을 씻어내는 그런 좋은 경기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그 언론에서 보면은 수비가 안정됐고 미드필더들의 조율 그리고 공격적인 그 확실한 결정력 뭐 이런 삼박자가 맞았다. 그런데 교수님도 네네. 똑같이 생각하십니까? 그럼요. 그날 뭐 경기를 보셨겠지만 그 수비에서 두 베테랑 김영빈과 그 박지수들이 뭐 헌신하면서 야구를 끝까지 시청하지 않게 물론 실수는 조금씩 있었지만 네. 결국 그걸 잘 지켜줌으로써 전북이 거기에 동력을 얻었고 그러니까 그런 게 수비에서 공격으로 전환되는 과정의 속도가 울산을 압도하면서 그런 경기의 뭐 플랜을 가져갔고 그게 또 득점으로 만들어지고 굉장히 좋은 그런 상황의 경기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강원 FC 때는 월드컵 대회 참가한 선수들을 쉬게 만들면서 이 가운데 소위 미드필더 쪽에서 상당히 어려운 경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수 연결이 제대로 안 됐었는데 이번에 그 선발 선수들이 이제 그 월드컵에 참가했던 선수들이 다 참가를 했죠. 네네네. 네. 그 선수들 좀 말씀해 주신다면은 특히 그 김진규 네네. 네, 김진규하고 강상윤의 그 참여가 가운데 미드필더에 아주 그 든든함을 주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뭐 강상현 선수가 경기가 나오면 전북의 어떤 팀에 대한 어떤 스타일이 좀 달라지기도 합니다. 게임 모델이. 네, 굉장히 그런 활동량도 많고요. 특히 네네. 라인 브레이킹을 통해서 상대의 수비의 어떤 공간들 이런 걸 침투해내면서 네, 상대의 수비를 붕괴시키는 데 굉장히 역할을 잘 하죠. 네, 그뿐만 아니라 김진규 선수가 가지고 있는 그런 능력들, 그 패스에 대한 섬세함, 네. 그리고 경기 템포를 계속 유지하게 만들어주는 거, 이런 것들이 전북이 그 강원전에 볼 수 없었던 경기를 네, 이날 특히 또 상대가 상대인 만큼 네, 울산을 가지고 네. 상대 홈에서 있는 걸 보여줬다라고 네, 하는 것은 전북이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것들을 정확하게 홈에서 좀 보여줬으면 좋았을 텐데 네, 네, 울산에서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팀에 대한 네. 그런 무게감을 정확히 보여주는 그런 경기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중원에 있는 오베르단과 김진규의 그 움직임이 있다 보니까 공수가 서로 그 박자가 맞아떨어지는 그런 윤활유가 좀 듬뿍 그런 말이죠.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특히 그 경험이 풍부한 베테랑과 또 국제 경험을 갖춘 선수들이 서로 혼합이 되니까 아주 그 조율이 잘 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뭐 팀이라고 하는 게 뭐 사람으로 보면 헐이잖아요. 네, 오베르단 또 김진규가 그동안 자기네들끼리 호흡을 맞춰왔던 것들을 또 정확하게 유지를 잘 하면서 네, 경기를 풀어나가는 그 과정 속에서에 대한 타이밍이나 유연성 이런 부분들이 되게 좋았고요. 특히 속도 있게 전환되는 과정 속에서에 대한 패스의 타이밍 네. 이런 것들을 잘 만들어줬던 그런 경기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전반과 후반을 좀 구체적으로 구분을 해서 좀 섬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전반 같은 경우는 좀 시작할 때 약간 울산이 공격적으로 나왔고요. 네. 전북이 조금 수비는 아니지만 좀 수비 안정화를 갖추면서 경기를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을 했던 모습을 볼 수 있었고 네. 사실 이미 뭐 정경윤 감독은 울산에 대해서 잘 준비가 되어 있었겠지만 그 경기를 안정하게 가져가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김승섭이나 그리고 이동준을 위한 경로, 측면의 공간들을 확보하면서 울산의 상대적으로 수비들이 견고한 면은 있지만 스피드는 떨어지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지 않았나 생각을 했고 특히 그 30분 경우 그 볼이 전환되는 과정에서에 대한 속도 네. 거기에서 또 득점을 만들잖아요. 빠져나오는 쪽에서 이동준이 네. 중앙으로 넣어주고 그렇죠. 김진규가 또 득점을 하는 그 과정 이런 네. 과정들에서 전북이 완벽하게 경기를 주도하면서 전반을 마쳤었고 후반 같은 경우는 이제 또 교체에 대한 그런 타이밍 또 선수를 정확하게 상황을 판단하고 이승우 또 김혜건 이런 선수를 투입하면서 네. 또 투입한 선수들이 또 공교롭게 다 득점을 해내면서 네. 전북이 이날 완벽하게 경기를 울산에 지배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앞에서 짧게 말씀하셨지만은 전북은 용병술이 적중되면서 선수가 교체되면 그 선수가 득점하는 그러한 상황이 두 번이나 있었단 말이에요. 네네. 네네. 이승우가 있었고
그다음에 김혜견 선수 있었는데 이 상황을 좀 설명을 한번 좀 해주시죠. 자, 그 경기 흐름 자체가 이미 전반 끝났을 때는 전북이 지배하는 흐름으로 경기가 흐름이 바뀌어 있었거든요. 네, 네. 이런 것들을 보고 상대를 더욱 집요하게 괴롭힐 수 있고 상대에게 두려움이 있는 이승우를 빨리 투입했다는 점이 하나의 변수를 줬고요. 네, 네. 결국 또 이승우 선수가 그날 득점을 또 하게 되잖아요. 네, 네. 또 그 이후에 이제 또 김일건 선수를 투입하면서 세 번째 골을 만드는데 이 선수가 보여주는 그런 퍼포먼스가 지난 강원전에서 시간은 짧았지만 굉장히 사람들에게 팬들에게 그런 강한 인상을 줬단 말이죠. 알겠습니다. 이 선수가 그 경기 시간이 늘어가면서 자기가 보여주는 그 경기의 플랜, 네. 또 경기에 대한 그런 자신감들이 득점까지 만들었고 또 고등학교 선수가 이렇게 득점을 만들면서 전북이 또 다른 하나의 이슈를 끌어오면서 전북의 팬들이 늘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좋은 용병술이 뛰어났다 그래가지고 100점 만점에 200점짜리 용병술이었다 그렇게 표현하시는 기자들을 봤습니다. 네네. 그 이제 승부가 갈렸던 그 세 골의 그 득점 상황이 사실 다른 때보다도 깔끔하고 그다음에 아주 그 정확한 패스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서 모두 세 골이 만들어졌다. 우격다짐이 아닌 정말 전북현대의 원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경기였다라고 하시는데 교수님 그 세 골을 좀 더 섬세하게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 30분경에 김진규 선수의 첫 번째 골 장면 같은 경우는 전북이 수비하는 형태에서 지금 PK 지역에 있었거든요. 수비 그렇죠. 블록 지역에서. 근데 이거를 끌어내는 과정에서 굉장히 속도가 빨랐고요. 네. 이게 이동준 선수한테 연계가 됐고 이동준 선수가 워낙 스피드가 좋으니까 그러니까요. 그 공간을 최대한 빠르게 치고 들어가면서 공간 확보를 했고 크로스와 슈팅에 대한 고민을 하는 순간에 안으로 볼을 가지고 들어오면서 그 운반하는 과정에 김준규 선수를 주게 되죠. 김준규 선수가 이때 슈팅을 할 때 그냥 슈팅을 하지 않아요. 왼쪽에 김준성 선수를 주는 척하면서 템포를 한번 뺐거든요. 아하. 그러면서 수비에 대한 방향을 살짝 바꿉니다. 두 네, 선수에 네, 대한 네. 간격을 벌리고 그 공간에 슈팅을 하면서 득점을 만들었죠. 그렇군요. 참 이 상황을 보면 속도와 김진규 선수의 그런 노련한 영리함 이런 것들이 만든 득점이었다고 볼 수 있고요. 네, 네. 두 번째 골 같은 경우는 이승우가 들어오면서 간격이 점점 벌어지기 시작했고요. 그렇죠. 이승우 같이 그런 골의 감각이 뛰어난 선수한테 왼쪽 측면에서 공간을 허락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승우 선수가 그걸 놓치지 않았죠. 그래서 네. 완벽하게 돕고 반대골대에다 밀어넣는 정말 우리 흔히 말하는 뭐 가마차는 슈팅 네. 이번 슈팅으로서 정말 자기의 진가를 보여주는 골이었고요. 네. 세 번째 골 같은 경우는 뭐 너무 잘 아시겠지만 지금 이게 뭐 유튜브에도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그럼요. 고등학교 이 선수가 들어와서 34분에 지금 울산이 굉장히 공을 들여서 데려온 선수이잖아요. 그 선수를 앞에다 두고 그렇죠. 그 선수에 대한 볼을 뺏어가지고 네. 다시 공격하는 과정 속에서 상대 수비로 두 명을 붙이면서 네. 왼발로 때리는데 또 그게 그렇게 골이 들어간 거라고 생각을 못했지만 그거를 또 해내는 이 어린 선수에 대한 대단한 대담력, 그다음에 이 선수에 대한 능력 이런 걸 한꺼번에 보는 그런 골이었습니다. 정말 세 골 다 누가 봐도 칭찬을 아끼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골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혜견 선수의 그 슛의 강약이 너무 부드러우면서도 코너를 향해서 정확히 볼을 차는 그 능력이 감격적이었다. 그렇게 리포팅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자, 근데 뭐니 해도 2008년생 만 17세 신의 김혜건 선수가 물론 이제 그 연령별 대표를 다 거쳤단 말이에요, 이 선수가. 네. 새로운 슈퍼스타 탄생을 알리는 신호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좀 조급할까요? 제가? 아니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이 선수가 전북 유스팀에 왔을 때부터 네. 여러 가지 그 미디어 매체에서 노출이 많이 됐던 선수이기도 하고요. 네네. 또 차세대 전북을 끌어갈 선수라는 것은 이미 다 우리 1군에만 출격하는 시간이 조금 지금이었을 뿐이지 다 알고 있었던 거고 기대했던 상황이거든요. 네. 특히 이제 이 김혜건 선수가 경기를 투입했다라고 하는 것은 전북 유스팀에 새로운 희망을 주는 거예요. 네. 전북 같은 경우는 유스 선수들이 프로에 데뷔하고 성공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팀이거든요. 그렇죠. 조건적으로 두터우니까 워낙 선수층이. 탄탄하기 때문에 네네. 이 선수들이 게임 뛰기 굉장히 어려운 그런 구단에 김혜훈 선수가 이런 희망을 보여줬고 또 그런 희망 속에서 결과를 가져왔다는 얘기는
전북이 앞으로도 미래적으로 다음 시즌까지도 그 다음 시즌까지도 훨씬 더 좋은 스코어를 유지하는데 굉장히 좋은 자원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그 김혜건 선수의 골이 터졌을 때 그 문수 경기장을 찾는 전라북도 팬들이 한 5천여 명이 갔다고 그러는데 일반 네네. 관중들하고 같이 섞어가지고 그 TV 화면에 보니까 그 놀라운 표정. 아니, 이 어린 선수가 이렇게 슈팅을 때려서 골을 넣어? 그 표정들이 아주 좀, 저희들도 놀랐는데 말이죠. 어떻습니까? 네네.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어땠나요? 아, 그 슛동작. 그때 그 상황들의 표정, 이거 당연히 그럴 수 있는 것 같고요. 네네. 근데 이 경기 상황에서 그 상대 팀에 있는 수비수, 외국인 수비수와 경쟁에서 이기잖아요. 이 네네. 선수가. 이겨냅니다. 이겨내면서 그걸 파고들면서 이미 주의를 보더라고요. 내가 주의해야 될 상황인지, 내가 혼자 해야 될 상황인지 판단했고. 네네. 거기서 왼발로 때리면서 우리나라 최고의 골키퍼를 또 통과하면서 득점을 만들었고. 네. 이런 대담성, 또 이런 적극성, 이런 것들이 팬들이 보고 싶어한 장면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또 고등학생 선수한테 이걸 보게 되면서 그러니까요. 정말 다 같이 놀라는 그런 장면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도 축구 중계를 꽤 오래 했지만은 고3이 프로 1부 리그에 나와서 경기를 뛰는 경우가 있었나요? 글쎄요, 저 그게 기억이 안 기억이 안 나는데. 나는데 지금 강원에는 상당히 있었어요. 아, 양민혁 강원은. 선수라든지. 네. 네네. 네네. 전북에서는 지금 저도 지금 기억이 확실히 나지 전북은 저는 않는데. 처음이라고 저 자신 있게 아, 예, 얘기하는데, 네. 강원 FC가 또 그런 경우가 있군요.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이제 그 워낙 경기가 전체 90분간의 경기가 그 흐름 자체가 너무 좋았고 또 슈팅 자체가 너무 깔끔하면서 개인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팀워크가 맞아 떨어지면서 세 골을 넣는 장면들을 보았는데요. 이제 그날 경기를 보면서 김진규, 강상윤 이 움직임이 말이죠. 참 좋더라고요. 거기가 미들필드에서 장악을 해주니까 모든 골이 이루어지지 않았나요? 사실 잘 보셨습니다. 근데 네, 김진규나 강상윤 선수 갖고 있는 특징적인 요소들이 네, 있어요. 네. 이 전북이 양쪽 측면의 융화들이 빠르잖아요. 이제 그렇죠. 빠른 선수의 리듬을 태워줄 수 있는 선수들은 이 두 선수예요. 네, 그렇죠. 이 김진규가 그 역할에 대한 패스를 잘 만들어주고 네, 강상윤은 그 볼이 통과할 수 있을 만큼에 대한 상대의 수비의 균열을 깨주거든요. 네, 그래서 이 두 선수에 대한 조합이 네. 어제 승리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라고 음. 볼 수 있습니다. 또 이동준 선수의 그 스피드도 또한 돋보이는 그리고 또 본인이 슈팅도 물론 한두 번 했습니다만은 김준규에게 패스하는 것은 본인이 자기의 골을 생각하지 않고 패스를 해주는 그 타이밍도 기가 막힌 타이밍이었다고 부르는데 이동준 선수도 많은 변화가 있더라고요. 정 선수 뭐 속도만큼은 우리나라의 최고의 선수고요. 이 그렇죠. 선수가 그 속도를 이용해서 볼을 치고 나는 스피드 역시도 빨라요. 그냥 네네. 속도도 빠르구나. 네네. 그래서 그날도 보였지만 볼이 들어가기 전에 또 우측에서 상대의 공간을 완전히 허물면서 슈팅을 또 여러 차례 기회를 맞잖아요. 네네. 네, 그런데 이제 그 상황에서 득점 상황은 또 그거를 본인이 스스로 해결하지 않고 타이밍을 죽여서 김진규 선수한테 상황을 만들어주는 그런 여유, 상황에 네. 대한 판단까지 이미 또 갖추고 있더라고요, 이 선수가. 네네. 그래서 네. 전북에서는 공격의 굉장히 핵심적인 자원이죠, 이 선수가. 기회를 만드는데 그렇죠.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선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젊은 친구들, 김진규, 이승우, 김예건 이런 선수가 골을 득점했다는 것은 앞으로 전북현대의 전망이 밝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럼요, 뭐 그동안 우리가 보면 못다, 뭐 티하고 이런 선수들에게 대한 득점의 의존도가 그렇죠. 이 선수들이 이승우나 김혜건, 김진규 선수로 분산되면서 상대한테는 또 부담으로 작용하고요. 그렇죠. 네. 전북한테는 그 전술적 스쿼드를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는 더욱 크게 상대를 이길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네. 이제 전북이 29승 29점의 승점을 갖고 있고 1등 서울이 네네. 36점. 그다음에 강원 포항이 28점으로 코 밑에 바로 따라붙고 있습니다. 자, 네네. 이제 이번 주 토요일에 이제 인천 원정 경기를 가게 되는데, 자, 인천 경기를 어떻게 또 대비를 해야 될까요? 사실 인천이 굉장히 수비적으로 탄탄한 팀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그 선수들이 볼을 소유했을 때 나가는 전환 속도가 굉장히 빠른 팀입니다. 네네. 전북 같은 경우는 좋은 흐름으로 다시 지금 원정 2연전을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네네.
아마 또 그리고 인천이 아마 어제 경기에서 패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또 흐름이나 이런 또 그 경기력이나 이런 걸 봤을 땐 전북이 주도하지 않을까. 또 전북이 지금 이 경기에 그대로 우리 인천전에만 그 경기를 해준다면은 뭐 기대 이상의 경기, 승리 이상, 네. 승리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스코어는 몇 점으로? 그래서 뭐 그건 하지 않게 전북이 아마 저는 뭐 2대1, 3대1로 승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알겠습니다. 예. 저는 2대 0으로 예,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네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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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까지 전주대학교 정경구 교수와 함께 전북현대와 울산현대 경기 여러분과 함께 평가를 또 같이 하면서 청취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